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그 핵심 아이디어인 셀프 어텐션을 배웠습니다. 구글 연구진이 소개한 트랜스포머는 기계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읽는 대신 셀프 어텐션은 문장 속 모든 단어를 동시에 바라보고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든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트랜스포머를 자동차의 보닛 아래에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유명한 AI, GPT-4, 클로드, 제미나이, 라마는 모두 같은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엔진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스케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고 모델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와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의 관계는 설계도와 마천루의 관계와 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건축 설계도라면 LLM은 그 설계도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입니다. 언어 모델이란 단순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훈련된 AI를 말합니다. 여기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적용하면 그때 비로소 large가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LLM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책과 코드,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집한 수조 개의 단어들입니다. 둘째, 방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수백만, 수십억, 그리고 수조 개에 이르는 조정 가능한 가중치들입니다. 초기에 트랜스포머는 약 6,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습니다. GPT-4 같은 최신 모델은 1조 개를 넘는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같은 설계도이지만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왜 트랜스포머가 승자가 되었을까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병렬화입니다. 과거 모델들은 언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트랜스포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가 동시에 다른 모든 단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은 수천 개의 GPU로 동시에 나뉘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단순한 문장 완성에서 인간처럼 느껴지는 추론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델이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층을 더 올려봅시다. 챗봇은 모델이 아닙니다. 챗봇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람이 명령어나 메뉴 대신 자연어로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아키텍처, 즉 설계도이고 LLM은 학습된 모델, 즉 마천루입니다. 그리고 챗봇은 인터페이스, 즉 현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넘었고 2달 만에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소비자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점진적인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챗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GPT-1, GPT-2, GPT-3은 영구적 이정표였습니다. 언어 모델이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GPT 3.5는 달랐습니다. 실험적인 능력을 대화형 제품으로 포장했습니다. 자연어로 입력하면 즉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정도 필요 없고 전문 지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언어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순간 실험실의 AI는 일상의 AI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GPT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Generative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라는 뜻이고 Pre-trained, 사용 전에 이미 언어를 학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Transformer, 그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가리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글이 아니라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요? 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이 아이디어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셋, 수천 개의 GPU,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 그 스케일에서 모델은 단순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많은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챗GPT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책, 위키피디아, 뉴스 기사, 코드 저장소.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학습이 시작되기 전 중복된 내용, 저품질 텍스트,
그리고 유해한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필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방대한 텍스트를 보며 문장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형성됩니다. 사전 학습이 끝난 뒤 이제 인간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지도 미세 조정, 즉 Supervised Fine-Tuning 단계에서는 사람이 직접 고품질의 답변을 작성하거나 선택하며 모델에게 좋은 답변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여러 출력 결과를 비교하며 선호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응답의 질을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보상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 보상 모델을 이용해 시스템은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거치며 더 도움이 되고 더 안전하며 더 일관된 응답을 생성하도록 최적화됩니다.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오픈AI는 데이터 라벨링과 콘텐츠 검수, 유해 자료 필터링을 위해 아웃소싱 업체 사마와 계약하고 케냐의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시간당 약 1.32달러에서 2달러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종종 매우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검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층은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다 써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포크 AI와 같은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고품질의 공개된 인간 생성 텍스트 데이터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상당 부분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챗GPT와 같은 모델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그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데이터 그 자체가 병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LLM 학습은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GPT-3과 GPT-4 같은 모델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GPT-3은 약 1만 개의 엔비디아 V100 GPU를 병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PT-4는 A100이나 H100 같은 더 최신 GPU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GPT-3은 학습 1회당 약 400만에서 1200만 달러, GPT-4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막대했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메가와트시, 탄소 배출량은 수백 번의 대서양 횡단 비행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건 작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산업 규모의 계산입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트랜스포머가 확장을 가능하게 했고 확장이 LLM을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챗봇이 그 힘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들어졌습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꾼 이유는 기계가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측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규모에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힘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왜 LLM은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지, 왜 틀릴 때도 확신에 차 보이는지, 그리고 레그와 멀티모달 모델이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려 하는지, 균열이 드러나는 지점, 그리고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